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점입니다. 자, 카카오의 주가 자체가 하루 만에 주가 자체가 또다시 급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장중한 때 심리적인 저항 구간인 53,300원, 5만원대를 돌파를 했다가 현재가는 49,350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약간의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카카오의 주가가 오늘 모처럼 주가가 5만원 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도 가담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일 카카오가 공시를 통해서 기타 자율 공시를 통해서 코GPT 2.0 개발사 카카오 브레인의 영업권 양수 결정과 더불어서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와 관련된 사업도 흡수 합병을 해가는 그런 구간 속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금일 네이버의 주가 자체가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4%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카카오는 네이버의 역대급 1분기의 어닝스 프라이즈 실적에 비해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주가 자체가 상승폭은 더 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카카오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가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을 잘 청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바닥은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 자체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위안을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청취 이후에는 주참치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대규모의 또다시 모처럼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최근에 매물 대비해서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전일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뚫어놓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코GPT와 관련된 카카오 브레인과 관련된 영업권 양수 결정에 따라서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났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살짝 눌러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지분율 자체가 28%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는 그다지 관망의 어떤 흐름 자체는 지속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바닥권을 탈피해 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포지션 자체가 순매수로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주가가 4월 달에 47,500원까지 깨면서 주가가 장중의 저점 자체가 거의 한 46,600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저점을 찍어주는 이 구간 속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기관들이 조금 입질 정도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가계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곡차곡 모멘텀을 형성을 해서 주가가 반등의 어떤 도약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전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권 양수 결정을 통해서 카카오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흉부 엑스레이 사진 판독 보조 AI와 관련되어서 카라,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브레인은 카라 CXR과 관련된 부분 쪽으로 좀 주력을 해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영업권 양수와 더불어서 칼로와 관련된 사업도 흡수 합병해 가면서 그동안 문어발식의 계열사 확장의 비판을 받아왔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지난해 5월 정도의 기준으로 꼽았을 때 카카오의 총 계열사 수가 147개사였거든요. 이번에 1년 만에 128개사로 많이 현재 축소를 좀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인수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열사를 축소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카카오 엔터와 SM 엔터의 조건부 기업 결합과 관련된 승인 자체가 전일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혹시 영상을 청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일 방송 영상을 좀 청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근본 조건부의 기업 결합과 관련된 승인 자체에 카카오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부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근본 SM엔터와의 기업 결합 자체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엄원 제작과 유통을 아우르는 초대형 엄원 기업의 탄생을 통해서 플랫폼 위상을 더욱더 강화해 갈 수 있다라는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자회사 카카오 스페이스 합병에 이어서 인공지능 핵심 업무를 인수하면서 계열사 수를 줄여가면서 결국은 종국에는 뭘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결국 카카오는 그동안의 시장에 어떤 신뢰 자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신아 대표 체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경련과 인적 쇄신 자체를 계속적으로 해갈 것인데, 물론 인적 쇄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계열사 수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통해서 조직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속화해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모멘텀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이 근본 SM엔터와의 어떤 그 전반적인 기업 결합과 관련된 승인 자체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현재 그동안에 물밑에 있었던 상당히 이제 시공사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도봉구 창동 쪽에 이제 인근 쪽에 복합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서울 아레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좀 물밑에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근본 기업 결합 심사 승인과 맞물려서 이사회에서 자금 수율과 관련된 자금 확보와 관련된 부분 자체를 확정을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400억 원 정도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는 식으로 약정을 조달해서 공사에 이제 탄력을 붙여서 오는 2027년도죠. 2027년도에 완벽하게 완공을 알리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밝혔던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이 부분 자체 서울 아레나가 일단은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되어지게 되면 근본 SM엔터와의 인수합병을 또 기업 결합을 통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보다 K-팝 성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컨텐츠 사업에 보다 안정적이고 성장성 있는 탄력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카카오의 주가 자체가 5만 원 선을 뚫어놓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금리의 인하의 시기 자체가 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 다소 조금 노이즈가 걸린 것도 사실이죠, 심리적으로. 다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단호하게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쨌든 시기적인 부분 자체가 하반기 이후로 좀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좀 안정화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외생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을 때 오히려 성장주인 카카오에 대해서 좀 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성장 동력을 찾아감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자회사가 AI를 입혀가면서 체질의 변화와 더불어서 계열사 합수합병을 통해서 계열사의 신뢰를 좀 줄여가면서 시장의 신뢰를 줘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카카오의 주가 자체는 이제 바닥을 다져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5월 9일이죠. 5월 9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1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IR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1분기 실적 자체가 물론 네이버는 좋게 나왔지만 카카오에 대한 회계 기준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2023년 대비는 플러스 성장이지만 시장 컨센서스에 대비해서는 좀 하회했다는 부분 자체도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는 정도 수치가 아니다면 실적 발표 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향되는 정도의 수준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저가 구매 매수세는 좀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전환사채, 교환사채죠. 교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자사주 처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 계신데, 일단은 교환사채는 발행이 되어졌다. 정정공시를 통해서 발행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현재로서 이론적인 부분에서 자사주가 처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프리미엄 정도 가격이 이상 올라갔을 때 카카오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됐을 때 이제 당연히 올라가지 않았을 때 이제 풋옵션을 행사할 거고, 주가 올라가게 되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현재로서는 자사주 처분은 나중에 교환을 해갈 때 실제로 발행을 하면 되니까 계약 조항이 다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같고요. 이미 예정된 플로어대로 좀 움직여지고 있는 부분 자체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AI 부분에 대해서 성장 동력과 다법인 정권 취득 자금을 통해서 M&A에 대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감과 동시에 그죠? 이와 부분에서 카카오 브레인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이제 주요 영업권을 흡수 합병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이제 실적 발표와 IR을 통하고 난 다음에 2분기와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에 조금 기대치를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은 유동성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자금 자체에서 주주들에게 좀 되돌려줄 수 있는 환원 정책으로 이끌어가야 결국 주가 자체도 좀 더 강하게 그죠? 기대감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후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따라서 주가가 좀 반영이 되어주면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육골이 약간 달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 자체가 하루 이틀 정도의 단계적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다음 주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불확실성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향후 사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좀 강하게 줘가기를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대체 공휴일로 휴무입니다. 휴무이다 보니까 금일 국내 증시가 마감하고 난 다음에 전일 미국 증시는 금리는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이슈와 애플이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근책을 주면서 미 증시가 떴는데요.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 날 개장하기 이전에 주말에 또 미국 증시 자체가 조금 더 좋아서 저 커플링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5월달 장세에 이 카카오에도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 자체가 나타나시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그레일 연휴 동안 편안하고 또 조금 힘든 그런 주가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 내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